내가 아침에 나오는데 온도가 22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20도가 22도가 좀 서늘해서 내가 촬영을 좀 했더만 지금 수업 들어오니까 벌써 온도가 올라가지고 좀 더워지기 시작하네. 자, 여러분 명절 때 추석 때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뭐 특히 이제 아버지는 안 하시겠지. 어머니, 누나, 오빠 아니고 언니, 그죠? 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튀김할 때 사용하는 게 있었다. 뭐였다? 어떤 기름 사용하시는지 알아보라 했죠. 어떤 기름? 식용유. 그래. 어떤 식용유? 식용으로 하는데 어떤 식용? 그 과제를 줬잖아. 알아보라 했잖아. 주로 콩기름을 많이 쓰죠, 그죠? 올리브유 쓰는 집도 있지만 올리브유가 좀 비싸지. 네. 주로 이제 콩은 원래는 단백질 작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두부를 만든다든지 콩나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밥에 넣어 먹는 반미콩 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제 GMO죠, 그죠? 유전자 변형 콩입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기름 작물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게 오일 작물인지 아니면은 일반 식용 작물인지 참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도별로 사용되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용유 말고 또 차례상 차릴 때, 또 제사상 차릴 때 뭐 차리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했죠, 그죠? 자, 제사상 차릴 때 뭐 나왔던가요? 전 나왔습니다. 전 나왔다. 그러면 전은 튀겨야 되잖아. 그죠? 아니, 전은 튀기잖아. 그럼 튀긴데 튀김 기름이 뭐였다? 방금 얘기한 콩기름이었다. 그죠? 주로 콩기름. 그 다음에 해바라기 기름. 해바라기도 써.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튀기는데 안 쓰지. 못 쓰지. 비싸서. 안 돼. 그 타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싼 것보다는 좀 대중화된 거,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게 콩기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물을 우리가 이렇게 쫙 분류를 하는데 이 땅콩 있잖아요, 땅콩. 이 땅콩도 기름 짜서 많이 해요. 여러분들 땅콩 주로 언제 먹어요? 땅콩 주로 언제 먹냐고? 아, 맥주를 안 마시니까 모르겠구나. 그죠? 다 맥주 안 마시지? 맥주 마실 때 오징어나 땅콩 사잖아. 진짜 다 안 마시는 거지, 그지? 아유, 알았어. 다 내가 참고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맥주 안주로 땅콩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땅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아. 내가 유튜브도 올리고 하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걸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전 외에 또 다른 거 뭐 올리죠? 생선. 생선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 왜냐면 통영에 수산대학이 따로 있어. 거기서 하는 문제가. 내가 생선까지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제 농산업에서 나중에 이제 할 얘기고, 생선은 우리가 빼자고, 작물만 하자고, 작물학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 과일. 그래, 좋았어. 과일은 어떤 과일이 올라갔죠? 배, 사과, 수박, 감, 바나나, 또 대추, 용과, 또 키위, 또
이제 다 올라갔나요? 아, 여러분들 내가 사진 찍어 오라 했잖아. 다 개인적으로 참고하라고. 그 집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왜 이제 알아오라 했냐면, 이제 실제 거기에 차례상에 놓이는 게 조상님을 모시는 가장 최고의 우리가 덕목이거든. 그러면 최고 좋은 것만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다 하는데, 단 안 하는 거는 뭐다? 축산하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자 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요 과수죠, 그죠? 우리가 과수라고 칭한다, 그죠? 그러면 포도도 올라갔을 것이고, 무화과는 잘 안 올려. 시기가 좀 만막한데. 그 다음에 사과, 배, 체리도 잘 안 올리죠. 시기가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 외에 초율이시라고, 이제 초 하면은 대추를 말합니다. 대추. 그 시가 하나죠. 그 다음 율 할 때는 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배, 사과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놔도 되고 안 놔도 돼. 그는 아까 수박, 바나나 이거 안 놔도 돼. 근데 절대 이제 놓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그거 아는 사람. 제사상에 놓으면 안 되는 것. 응? 팥은 귀신을 쫓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팥 들어있는 떡 놓으면 안 되겠지. 그 다음 또, 봐라, 아무도 안 알아봤잖아. 그냥 추석 명절이다 하고 그냥 집에서 쉬다가 왔지. 그게 다 학습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가시 있는 거라든지 귀신을 쫓는 게 있어. 그 다음 시간까지 알아옵니다. 숙제는 연속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한번 했다고 다 알려주고 끝날 줄 알았지. 절대 끝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오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이 과수는 크게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했다? 분류. 그냥 감, 밤, 대추, 포도 뭐 이렇게 그냥 분류했느냐 아니면 분류법이 있느냐.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는데. 아, 여기 이제 제사상은 이미 끝났고. 제사상 차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많다, 수분이 많다 하면 장과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과류. 그럼 뭐가 있죠? 과일 중에 물 많은 거, 포도, 수박 이런 거죠. 그런데 수박은 분류하기가 참 애매해. 왜냐하면 장가류는 장가류인데 이 덩치가 사이즈가 일단 크고 안에 씨가 겁나게 많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씨가 없는 걸 만들지만, 그죠? 일단 수박하고 바나나는 제쳐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도, 그 다음에 이제 감, 배, 사과 이런 애들 특징을 보면 어때요? 과육이 우리가 먹는 부위가 바깥에 있죠. 안에 뭡니까? 씨가 있죠. 그 씨방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인과류 또는 준인과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구분되는 게 뭐냐 하면 복숭아 있죠. 아, 복숭아 제사상에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질문하겠지, 그죠? 복숭아는 왜냐하면 여기 혹시 복숭아 먹을 때 알레르기 있는 학생 있지? 아무도 없어? 다 건강하네. 복숭아는 바깥에 털이 있어요. 솜털처럼. 그게 이게 목 있잖아요. 기도 쪽에 이게 간질러. 이게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그게 이제 복숭아는 사실은 안 나와요. 근데 복숭아, 호두 이런 걸 보면은 씨가 어때요? 맨 안쪽에 있죠. 하나가 있죠. 우리가 세포를 얘기할 때도 맨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다, 핵심적이다. 그걸 줄여서 핵이라 그러죠, 그죠? 아, 그래 하잖아. 그걸 이제 핵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채소를 또는 과일을 일반 작물을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느냐, 문 열어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배학 시간에
일반적으로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이 뭐냐 하면 작물을 잘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물을 중점적으로 핵심 작물만 봅니다. 다 보려고 하면은 다 못 봐요. 예, 그래서 감자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자, 참깨 봅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참깨 봤죠, 그죠? 예, 봤었어. 자, 참깨 요 보시면, 옵스. 자,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잘 안 보이나? 그 불을 꺼버려야 되겠다. 이 모든 자료는 농촌지능청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참깨 시방이에요. 저 뒤에는 하나 켜야 되겠다. 그렇지. 잘 보이죠, 이제? 여기 시방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세 쪽 또는 네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 요 안에 요렇게 씨앗이 요렇게 쫙 들어있어. 15개, 내외로. 그러면 총 요게 방이 4개인 것 같으면은 한 60개 정도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호마라고도 해요, 참깨를. 어쨌든 참깨는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 이제, 옵스. 자, 여기 보면, 잘 보이나? 여기 꽃이에요. 참깨꽃. 꽃이 이렇게 핍니다. 요 아래는 잘 보이나?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나요? 대답해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요거 보이지, 꽃? 요거는 만개한 거고, 요거는 조그맣게 이제 피고 있는 거고, 그죠? 꽃이 초롱꽃 닮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깨도 종실이 하얀색이 있고, 약간 흑색이 있고, 갈색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요거는 검정색. 자, 이제 참깨 심는 거 간단히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미끄럼 알죠? 그죠? 파종하기 전에 주는 비료. 예, 미끄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골을 타면서 일항을 만들죠? 일항을 만들면서 이제 비닐 피복을 합니다. 그 비닐 피복은 왜 하는지 알죠? 비닐 피복 왜 하죠? 그렇지. 첫째는 잡초 방제, 두 번째는 수분 유지, 그죠? 자, 1모작, 2모작 개념. 1모작은 뭐죠, 개념이?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잘하더만 벌써 다 까먹었어. 1모작 개념. 안 되겠다. 중간고사 때 또 냅니다. 용어에 관해서. 자, 1모작은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것. 한 가지 작물을. 2모작은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 2기작은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 됐죠? 이 참깨가 요렇게 이제 파종을 하다 보면 씨앗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 개가 파종이 돼서 여러 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제거해주고 튼튼한 거 한두 개만 유지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 한다? 솎아주기. 됐죠? 솎음 작업, 솎아주기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보이죠? 자, 요게 종실입니다. 그죠? 종자 검정깨죠. 그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여기 바깥 꼬투리 잠깐. 자, 여기 보면 여기 꼬투리죠. 그죠? 꼬투리가 완전 갈색으로 변했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종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실이 이렇게 꼬투리가 벌어졌다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종자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종가로서 종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종자 정비회사 입사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참기에 있어서. 일단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식스 지방 함량,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재배적으로 보면 숙기, 소위 수확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꼬투리가 벌어져 버린다. 그죠?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종자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수확할 게 없다. 그러면 종실이 이렇게 요렇게 꼬투리가 벌어지지 않게끔 딱 요렇게 돼 있다가 동시에 도리깨라든지 뭔가 기계적으로 딱 때렸을 때 쫙 이렇게 탄립이 되면 가장 좋겠죠. 아, 그게 육종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또 하나는 이게 아래쪽에 있는 꼬투리와 위에 있는 꼬투리가 숙기가, 성숙 시기가 달라. 동시에 똑같이 되면은 딱 보고 판정해서 그날 수확을 딱 해서 건조시켜서 바로 소위 탈곡을 하면 되는데, 이게 빨리 성숙이 된 거, 늦게 성숙이 된 거, 이게 한 10일차 차이 난다면 수확하려고 보니까 이미 미리 이제 성숙이 된 것들은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열개라고 합니다. 열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 이렇게 되면 종자가 떨어지는, 이미 탈립이 다 되어버려요. 그러면 수확하다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가 착착착 자르며 가잖아요. 자르는 순간 이게 종자가 두루룩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육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참깨는 이제 대충 이해하겠죠? 이것도 지나치게 키가 크면 도복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지레기를 한다. 수확하기 한 20일 전에 한다. 이 얘기고요. 이게 지금 넘어졌죠. 넘어진 것을 도복이라 하죠. 그죠? 쓰러진 거. 그래서 이거는 재래적으로 지금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것은 이제 특수 재배에, 거의 통상적으로 벼를 제외한 벼, 연 알죠? 미나리 이런 애들을 제외한 것들은 거의가 밭에서 재배를 해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못 자라. 그래서 논에서 참깨를 재배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두둑의 높이를 높게 해준다.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나는 빨리 수확을 해서 좀 빨리 출하를 하겠다 하는 경우, 아니면 또 되게 늦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바깥 온도가 차기 때문에 하우스에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특수 재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들깨, 지난번에 요거 참깨 수확하는 것 잠깐 한번 볼까요? 꼬투리, 여기가 꼬투리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종실이 탈립이 된다. 이게 이제 꼬투리가 이제 벌어져서 이렇게 요 하얀 게 종실이에요. 이게 상당히 힘들게 농사 짓죠. 자, 요거 잘 보면 잠깐 이 벌어진 꼬투리 수 열개된 걸 보시면, 자, 손실률 %입니다. 그죠? 그러면 2.3개, 4.5개, 12.1개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결국은 손실률이 4%, 거의 11%, 거의 13%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가 이렇게 10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10개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위에서 보면, 자, 종실이 요렇게 꼬투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으면 위에서 옆으로 딱 잘라보는 거예요. 자르면 종자가 요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쭈르륵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탈립 품종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내탈립이 뭘까요?
내라는 건 resistance, 저항하다. 탈립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 scattering,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잘 안 떨어지게 하는, 그걸 이제 내탈립, 그 탈립의 반대죠, 그죠? 내탈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탈립이 종실이 잘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품종을 아까 얘기했듯이 만드는 것도 육중의 목표이다 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방금은 흰색 깨였죠, 그죠? 아까 본 거는 검정색 깨였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자, 요건 봐야 된다. 자, 요거 상온 제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저온 제장이라고 하면 15도씨 이하, 통상적으로 12도 또는 냉장 온도 4도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30도라든지 이렇게 고온에 지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식물성 지방은 어떤 지방이 많다 했죠?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많다 했죠? 불포화지방은 개념이 뭐예요? 실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소기름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주로 동물성 지방을 보면은 실온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고기 구워 먹다 보면은 굳어지는 기름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포화기름이라 그래요. Saturated oil.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일반 실온에서 딱 굳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혈관에 갔다고 가정하면 혈관에 침착이 되겠지. 그러면 피가 잘 안 통하겠죠.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 불포화 지방은 어때요? 실온에서 굳어지지가 않아. 액체 상태로 흘러. 그러면 혈관에 들어가서도 뭐 한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피 통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몸에는 좋은데 문제가 있다. 뭐냐? 이 상온에 온도가 높은데 놔두고 보니까 이렇게 산패가 된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부패가 되다 보면 그걸 먹으면 건강에 더 안 좋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은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아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사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드리고 엄마 아버지 친척 다 나는 먹어야 돼. 많이 사와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관법 잘 몰라. 근데 많이 배운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비닐 소위 조그마하게 하는 비닐 뭐라 그러노? 비닐 봉지에 그냥 넣어가 드릴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어? 병에 담는다. 어떤 병? 응? 소주병? 갈색병 좋았어. 여러분들 뭐 사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냉암소에 보관하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냉암소는 무슨 말이에요? 찰냉자. 그 온도가 조금 낮은데, 그 다음에 암소는 어두운 곳,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라. 그럼 병은 좋았어. 근데 병인데 빛이 잘 투과되면 안 되겠죠? 그럼 빛이 투과가 안 되는 어떤 병? 흑갈색. 맥주병 나오는데, 맥주병이 너무 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이만큼 뚜껑이 이만큼 나오는 데가 넓다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넓으면 붓고 나면은, 소위 따르고 나면은 산소가 그냥 들어가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패가 된다 했지. 그러면 주둥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주둥이가 뾰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로우 있죠, 빨대. 빨대처럼, 빨대보다도 그 두유 먹는 빨대 정도로 아주 그 직경이 작아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쭉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진공이 되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병의 색깔은 완전히 이제 흑갈색, 빛이 전혀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온도는 냉장 보관하면 최고로 좋겠죠. 그러면은 거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산패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산패 방지 물질이 있어. 그 뭐 하는 거냐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게 어떤 물질을 넣으면은 그 인천에 뭐 회사가 있어요. 리머스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토크를 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과자 같은 거 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만큼 애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뭐죠? 아니, 과자 봉다리마다 거의 들어가 있잖아. 질소는 충전시키지, 지금. 질소 말고 요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방부제. 더 정확한 말은 흡습제죠, 흡습제. 안에 이 소위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부패가 안 되겠지. 균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습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그 좀 비싼 옷에 뭐 넣어놔요? 유심히 보라고. 엄마 아버지 저 옷 보관해놨는데 한복이라든지 양복 같은 거 보관해놨는데 오늘 가서 확인하든지 해봐봐. 아니면 물어봐. 어떻게 보관하냐고. 그냥 이렇게 옷 뭐 농 안에 집어넣어 놔면은 그게 뭐 10년, 20년 가나요? 특히 한복은 뭐 10년, 20년 입어야 되잖아. 안 가죠? 그럼 뭘 한다? 옷이 있다. 아니면 좀 비싼 게 있다 하면 여러분들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돼? 첫 번째 균이고, 그 다음 충이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옷을 보관할 때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뭘 넣어놓던가요? 냄새가 지독한 거 있잖아. 나프탈렌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봤으니까. 하얀 게 있어요. 사탕처럼 생긴 거 먹으면 큰일 나요. 하여튼 이게 이제 살충 효과도 있고 살균 효과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이런 거 고급 옷은 보관할 때 딱 그걸 집어넣어요. 호주머니라든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옷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는 자, 참기름을, 들기름을, 올리브유를 보관을 하겠다.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은 냉암수에 보관한다. 이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탈기제. 산소를 이렇게 흡수해내는 그러한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이에요. 농산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이 수업을 듣다가 기름이 불포화 지방이 몸에는 좋았는데 산패가 잘 된다? 산패되면 건강이 더 안 좋다? 그럼 이걸 극복할 방안이 뭔가? 그러니까 참기름 병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 숨어 있는 곳에 보면은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수업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거나 시험만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애로사항이다,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그걸 간파를 해내고 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 참깨가 씨앗이 잘 떨어진다. 그래서 빨리 수확해버린다. 빨리 수확하면 늦게 종실이 맺힌 거는 아직 성숙이 안 됐어. 그런 애들은 알맹이가 또 충실하지도 않아. 그래서 적기를 찾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내탄립성 잘 안 떨어지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품질적으로 보면 퀄리티 차원에서 보면은 지방산, 특히 불포화 지방, 리놀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많아주는 게 좋다. 오메가3, 6가 많은 것들이 좋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농산업하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깨 잠깐 봅니다. 많이 보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들깨 잎 소비 많이 하나요? 들깨 잎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좋다 그럼. 회 먹는 사람 됐어. 회 나는 안 먹는다 하는 사람 안 먹어? 두 사람? 좋았어. 그러면은 회 안 먹는 사람은 육고기 먹어 안 먹어? 육고기 먹지? 근데 궁금한데 회는 왜 안 먹어? 생선을 못 먹어서? 자네는? 어? 아, 비려서 안 먹는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생선 육종하는 입장에서는 비린내가 안 나는 생선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콩도 비린내 나죠? 콩 비린내 나잖아. 근데 비린내 안 나는 콩을 만들었죠? 누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옆에 교수님이 만드셨어. 비린내 안 나는 콩이라고. 지금 판매도 하고 있어. 그 특허 기술 이전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라. 이제 내가 생선 안 먹는 데서 좀 궁금했어, 사실은. 비린내 때문에 안 먹는다, 그죠? 자, 그럼 생선 다 먹어봤지, 그죠? 생선 먹을 때 어디에 싸 먹어요? 그냥 먹어요? 삼채소. 그 삼채소 뭐가 있어요? 상추, 깻잎이죠? 아, 주로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도 깻잎 안 먹어봤다고 얘기할 거야? 다 먹어봤죠? 그게 깻잎이야. 그 참깨가 아니고 들깨 잎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들깨는 몸에 좋다.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럼 들깨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잎을 먹어요? 아니면 종실을 먹어요? 어? 뭘 먹는다고? 둘 다 먹지? 이상하지 않나? 통상적으로 거의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 그럼 들깨는 잎 채소, 참깨는 뭐예요, 그럼? 참깨 잎 먹나요? 참깨 잎 안 먹지? 종실 먹지? 참깨로 볶아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잖아. 그럼 참깨는 뭐예요, 목적이? 종실용이죠. 들깨는? 양쪽 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회를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할 때 사 먹기 위해서 삼채소로 상추하고 깻잎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들깨 심어놓은 거 있거든. 이제 수확하죠, 그죠? 수확했지. 이런 애들은 그건 뭐냐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은 거의가 종실 목적이에요. 노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 근데 일반 가정에서 간장에 조리해서 조금씩 반찬하려고 드시는 거 있잖아. 간장에 하고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일부 뭐 하시지만 통상적으로는 잎들깨는 따로 있어. 어디서 재배하느냐? 시설 재배를 해요. 주로 겨울에. 가을부터 시작이 되지. 내년 5월까지. 5, 6월까지 여름에도 하는 게 있지만 5, 6월 정도에 끝나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시설 채소예요. 그러면 이건 종실이 목적이 아니야. 그럼 잎이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장단일 배웠죠, 그죠? 들깨는 장일성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이다. 자, 장일성 작물의 개념이 뭐예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질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장일성이죠. 그죠? 그럼 주로 언제? 3월 21일에서 거의 하지 6월 21일 사이에 꽃이 피는 거. 그게 뭐다? 거의 장일성이죠. 그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는 주로 단일성이죠. 그럼 들깨는 장일이다, 단일이다? 들깨 8월, 9월에 수확하잖아. 단일이지. 6월 21일 이후에 꽃이 피니까. 영묘 이식을 하는 것이 그 6월 달에 하거든. 그러면 뭐예요? 단일이죠. 그럼 단일이라는 개념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얘가 뭘 한다? 꽃을 피운다는 얘기죠. 꽃이 피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잎이에요, 종실이에요? 지금 시설 재배하는 거는 잎이죠. 잎 채소를 하잖아. 근데 열매 맺어버리면 잎을 못 따잖아. 더 이상 영양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잎을 계속 많이 딸까? 여러분들 횟집이나 불고기집 가면 1년 내에 깻잎이 나오죠? 아니, 그렇잖아. 뭐 어떻게 나올까? 여름에만 나오고 다 따고 없을 건데, 그럼 겨울에도 재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들깨 잎을 냉장 보관해서 오래도록 그렇게 놔두고 나오면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꽃을 못 피우게 하자는 거예요. 꽃을 못 피우게. 그럼 어떻게 하면 꽃이 안 필까요? 응?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명식이 대학생인데 빛을 계속 준다고 표현보다 더 있어 보이는 말이 있잖아. LED 좋아.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장일 조건을 유지를 해준다. 그죠? 낮이 길다 하고 이 들깨가 생각하도록, 꽃 피우려고 보니까, 아니네, 낮이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을 계속 따는 거지. 그죠? 그러면 들깨 잎을 계속 따는 거지. 좀 있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겨울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꽃 피워야지 하다 보니까 또 햇빛이 쫙 비춰져. 뭐야, 이거? 아니네, 여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를 속이는 거지. 인간이 아주 잔인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밤새 이렇게 불을 켜놓고 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계속 불을 켜놔야 될까? 등도 보니까 이게 나처럼 엄청 밝게 해주다 보니까 전기세가 깻잎 따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 이건 경제성이 없죠? 그 경제란 게 뭐예요? 여러분, 경제가 좋다, 안 좋다,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경제가 뭐예요? 챗 GPT 찾아보면 경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학 원론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경제가 뭐냐? 여러분들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 결국은 돈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뭐예요? 사람도 자원이고 물질도 자원이고 다 자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원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화 돈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다?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경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는 그렇고 경기는 왜 이 얘기 나왔나요? 그럼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를 모르고 농산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안 하면 농사 짓지 하는 사람처럼 머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농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농업이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덜게 좋다. 덜게 하다가 장일 조건을 주면은 얘가 열매를 안 맺고, 그죠? 꽃이 안 피니까 열매를 못 맺지.
잎을 계속 달아서 나는 횟집이나 불고기집에 계속 납품할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장일 조건을 줘보니까 이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 밤새 켜놔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밤새 안 켜놔도 돼. 중간에 조금 밤이다라고 될 쯤 되면은 불을 켜보는 거야. 그걸 소위 나이트 브레이크라는 거야. 밤을 깬다는 거예요. 나이트, NIGHT, 브레이크 알죠? 깨는 거, 브레이크. 그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럼 밤에 한 2시간만 불 켜면 돼. 2시간만. 그러면은 뭐 한다? 얘가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백일등을 많이 썼잖아. 그 다음에 형광등을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형광등도 백일등은 사실은 전기세가 엄청 나와. 형광등은 좀 적게 나와. 엄청나게 개선이 됐지만 이것도 많이 나와.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 LED라는 등이 나오게 된 거죠. LED 다음으로 뭔가가 뭐 양자역학, 양자론 가지고 뭔가 새로운 또 뭔가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은 LED를 가지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전기세가 과거에 백일등 쓰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만하다는 거죠.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산업이에요. 그게 스마트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단일 조건을 딱 깼다. 장일 조건을 유지해줘서 계속 잎을 따. 그 잎을 따려고 보니까 잎을 누가 땁니까? 후죠, 후.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따야 되잖아. 적어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 투자가 4천만 원, 5천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좀 한다고 하면. 근데 조그맣게 하면 뭐 1,000만 원 해도 되지만 이 돈이 투자가 됐잖아. 그럼 수확 시기가 어때요? 거의 겹쳐. 한번 딸 때 따고 쭉 따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주인은 혼자서 안 돼. 그럼 인력이 필요하죠. 그럼 사람이 그 인건비가 나가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파트타임 잡, 소위 파트타임 잡을 뭐라 그러지? 알바. 알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 일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주인은 상시적으로는 필요 없고 일정한 시기, 일정한 시간에만 필요해서 알바를 고용하잖아. 그죠? 그럼 시간당 뭐 9,740원이가 이제 내년부터 1,500원이가? 뭐 10,000원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소위 여러분들 돈내기란 말 들어봤나요? 처음 듣지? 이거는 뭐냐 하면 일당을 여러분들 시간제로 주는 거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거하고 달라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게 일명 돈내기라. 능력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고 못하는 사람 적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하나의 경제 하나의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져.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농촌 노동력이 없어. 시골에 애 울음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할 거냐고. 깻잎하고 상추 잎은 계속 다 먹어. 근데 생산해야 돼. 딸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응? 그렇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농업용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 로봇이 깻잎을 잘 따게끔 하는 그런 품종도 만들어야 되겠지. 아니면 이 기계가 정말 잘 만들어지가 사람 손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잘 따면 좋지만 그게 지금 새로 개척해야 될 분야인 거예요. 딸기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에 여러분들 보면 기계가 엄청나게 개발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마토 같은 거 있죠.
토마토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주로 직립성, 우리가 키우는 거, 좀 큰 거, 생식용 또는 뭐 저기 뭡니까 햄버거 파는데 보면 안에 슬라이스가 넣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거 약간 포복성으로 되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계로 탈곡하듯이 수확해버립니다. 기계로 다 해버려요. 그 다음 멜론 같은 거 있죠. 수박, 멜론 수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사람이 기계 타고 있어. 그냥 요 롤러가 있어. 그냥 온전만 나 잘라가 탁 그렇게 10명 쭉 서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곡물 수확하는데 밀이나 벼 수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콤바인이 쫙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콤바인이 있어. 예를 들자면 그 옆에 트럭이 뭐 45톤, 50톤 되는 게 있어. 그럼 옆에 따라가면서 여기 탈곡하고 남은 걸 이쪽으로 넘겨서 바로 따라가면서 가득 차 타면 가고 그 다음에 오고 이래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못 따라가. 그 많은 면적도 없고 그 많은 기계가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맞는 스마트한 농기계, 로봇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제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인건비를 시간당 이제 알바하면 10,000원 주는데 덜게 잎을 이제 기계로 AI를 활용해서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육종을 해가지고 쉽게 깻잎을 쫙 이렇게 한 번에 착착 따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육종가가 할 일이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됐다. 이제 10월 11일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가을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11월쯤 되면 단풍 보러 가죠. 그죠? 그럼 단풍이 과연 뭐냐 하는 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갑니다. 단풍이 뭐예요? 아, 왜 작물학 시간에 단풍을 해? 단풍이 뭐냐고. 단풍 보러 간다 했잖아. 붉은 달자입니다. 붉은 달자. 우리가 광합성을 하지 못한 잎이 노화돼서, 그죠? 노화돼서 이제 그 기능을 잃은 것이 단풍이에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태양에서 오는 빛, 가시광선 중에서 청색광, 적색광은 흡수되고 나머지 광들은 다 투과되거나 반사돼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잃어보고 전분으로 가득 찼다, 노화됐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흡수를 못하니까 붉은색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광합성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투과되거나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늙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잎을 보러 가는 게 우리 사람이라 예쁘거든.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식물을 하는 사람, 작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늙어서 기능 아주 못하는 거, 그걸 아름답다고 그거 보러 가자 하는구나. 사람이 그만큼 우리 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는 갈 필요는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 즐기는데,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잎이 안 떨어져. 계속 붙어 있어. 잎이 안 떨어져. 계속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가니까 얘가, 나무가 말라가 있더래. 말라 죽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뭐냐? 왜 그럴까요? 왜 잎이 안 떨어질까요? 왜 잎이 안 떨어질까? 사람도 여러분들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분가가 돼야 되잖아. 분리돼야 되잖아. 계속 부모님한테 붙어 있으면 뭐 된다?
캥거루족 되잖아, 캥거루.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된다? 빨리 늙는데 노쇠해서 그거 된다, 이거. 그래서 직장 빨리 구하고 결혼하고 해서 빨리 분리 독립을 해야 된다. 자연의 이치다, 이 말. 그러면은 식물에서는 뭐냐? 뜰기어라는 게 있어, 뜰기어.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붙어 있죠, 그죠? 가지에 붙어 있는데 요게 떨어지도록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보통 일반적인 날씨다 갑자기 추위가 팍 오는 거예요. 온도가 뭐 5도, 3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 해. 그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뜰개가 못 만들어져. 떨어뜨리는 거예요. 뜰개라 그래요. 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이렇게 황량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 겨울에도.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죽는 거지. 근데 요걸 이제 다른 식으로 내가 조금 많이 나갔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뭐 대학생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깻잎 지금 들깨 잎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I를 뭐 로봇을 가지고 사람이 소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들깨가 딱 만들어져서 주르륵 흘러내리면 어떨까? 탁 건드리기만 하면 멋지겠죠? 그렇잖아. 그게 누가 할 분야다? 그게 육정에서 할 분야다, 이 말이죠. 아니면 생리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잎이 지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 그런 물질들이 있어. 근데 이 들깨는 어때요? 무한신육형이잖아. 막 자라잖아, 그죠? 막 자라. 장일 조건만 유지만 해주면 계속 자라거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하는 거예요. 농산업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육종도 스마트 육종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그거다 하는 거죠.